중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민주화 운동까지 벌어질 거라는 설도 나돌지만 대다수의 중국 민주인사들은 그러길 바라지만 그게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2천만 명이 넘는 도시를 통째로 봉쇄하려는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사실 봉쇄가 된다는 것도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봉쇄된 중국 상하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일이 마침내 폭발. 민주화 시위에 나서며 중국 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민주화 상징의 대표 국가인 한국을 소환했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천안문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 심상치 않은 일들이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 최근 이곳은 쓸 틈 없는 감시와 경비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봉쇄 정책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 27일 황푸강을 기준으로 상하이를 동서로 나누어 차례대로 봉쇄에 들어갔죠.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황푸강 동쪽 지역을 28일 오전부터 나흘간 봉쇄 후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4월 1일부터 4일간 봉쇄, 전수문서를 실시해 감염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었죠.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집 밖에 나올 수 없도록 강제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당연히 운영되지 않았으며 기업의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전면 재택근무를 지시할 정도로 초강경 조치였죠. 갑작스럽게 급증하는 코로나 환자를 잡기 위해 내세운 조치였으나 이 조치는 황당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 비난을 살 수밖에 없었죠. 미리 사전 예고도 없이 봉쇄가 진행된 탓에 상하이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봉쇄로 어떠한 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식량과 물, 약품을 비롯해 생활 필수품은 구할 수 없는 상황. 뒤늦게 정신 차린 상하이 주민들은 근처 마트와 대형 백화점으로 들어가 물품들을 잇따라 약탈하는 등 살기 위해서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상하이는 도시 봉쇄 없이도 코로나를 봉쇄할 수 있는 방역 모범 도시라는 평가를 얻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방역 모범 도시에서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사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2020년 초 베이징, 우한을 제외한 직후 상하이가 감염자가 많이 나온 도시로 꼽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달래고 이들을 설득하는 일은 정부의 역할.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불만을 달래기보다 정보 통제에 나서며 상하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심지어 애초부터 계획된 봉쇄 스케줄조차 연장되면서 상하이에선 중국 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하죠. 먹을 것이 떨어진 시민들은 길거리로 쏟아졌습니다. 불만이 쌓인 이들 시민들은 대자보와 벽보를 통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부가 제발 자신들을 바라봐주길 바랬는데요. 중국 국무원 순춘란 부총리가 상하이를 방문했던 시기 상하이 시민들은 빨간 벽보를 시내 곳곳에 붙이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정부는 이에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죠. 의약품은 상하이 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코로나 외에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의약품으로 생명 연장을 하고 있으나 봉쇄가 장기화되고 약품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장 투석을 받던 환자가 스스로 생명 연장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차곡차곡 쌓인 상하이 시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터져나왔고 이는 걷잡을 수 없이 시민들 사이에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타도라는 말이 상하이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상하이에선 시민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이버상에서도 이들 상하이인들은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검열이 가장 심한 것으로 유명한 중국판 SNS 웨이보에서 시진핑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상단에 오를 정도였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최근 들어 갑자기 미국 할리우드 영화 라라랜드가 게시글 상단을 점령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라라랜드가 갑자기 인기를 끈 것은 바로 중국 정부를 항의하기 위해 시위자들이 라라랜드를 은어로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왜 라라랜드가 은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는 작년 말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 중 외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외국인들이 코로나 기간 중 중국서 살고 있으면 그저 기뻐하면 된다고 말한 것에서 이유인이 시작된 것이었죠.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 중인 중국 덕분에 외국인 기자 당신들이 큰 혜택을 입고 중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니 이를 감사하라는 뜻이었죠. 그러나 자오리젠의 말과 달리 뚜껑을 까보니 중국은 상하이 봉쇄라는 결과를 맞게 되었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 말을 빗대 라라랜드라고 꼬집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타우저러 투차강라는 단어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어로 몰래 속으로 기뻐하라는 뜻인 이 단어는 자오리젠의 말에서 비롯된 단어로 중국 당국의 오만함을 비끈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과 즐거움의 도시 애악지성 역시 라라랜드와 마찬가지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 당국에 의해 길거리에 나앉은 이들 역시 영상으로 자신들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의와 시위에 동참했는데요. 방역복을 입은 경찰들에게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이들 경찰들이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을 격리할 장소가 필요해진 중국은 개인 사유 재산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넘어 심지어 이미 개인이 살고 있는 집까지 압수, 멀평하게 사는 이들을 거리로 내쫓으면서 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면 그 즉시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이송되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상하이는 무법지대가 되었죠. 상하이 시민들은 참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중국 정부에 대항했습니다. 스크럼을 짜서 나를 죽이지 않고 중국 정부는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라 선언. 시민들은 비폭력 저항에서 폭력 저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은 웨이보를 비롯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의 영상을 삭제하며 외부로 상하이 소식을 전파하는 이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위대를 향한 위협에 나선 상황공안들은 실탄 사용도 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협박까지 했다고 하죠. 시민들은 반공의 기치를 내걸고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선 상황. 놀랍게도 이런 위험천만한 가운데 시위에서 태극기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이기도 한 상하이에서 태극기가 다시 한번 중국인들 사이에서 나부낀 것이죠. 일제강점기 시절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상하이에 각국의 공사관이 있는 데다가 조개지가 많아 일제로부터 안전하고 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장제스가 이끈 중국 국민당 정부는 국방 최고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 미 국무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자는 제안서까지 보낼 정도로 열의를 보냈죠.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중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인정하면서 대한민국 독립을 앞당기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상하이 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은 큰 구심점을 가지게 되었죠.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번에는 상하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한국은 민주화 성공에 있어 대표적인 국가로 시민운동에 있어서 한국의 지지는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과거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정부를 중심으로 한 민주정부를 강제로 해산할 때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민주화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미얀마 시민들은 한국어로 된 시위문을 게재하면서 한국에게 민주화 시위에 대한 지지와 성명을 내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벨로루시 등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태극기를 든 시위대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한국의 지지를 바란 적이 있는데요. 이번 상하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난 것입니다. 상하이 시민들의 봉기에 중국 민주화 운동 인물들까지 한 목소리로 시진핑 정권의 탄압에 이제는 일어설 때라고 말하며 시민들을 독려했는데요.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 출연한 중국 민주화 운동의 거물 후핑호평은 표현의 자유와 중국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 시진핑 정부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할수록 봉기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상하이만이 아니라 현재 봉쇄되어 있는 중국 주요 도시 시민들이 합세할수록 중국 공산당은
파멸할 것이라 전망했죠. K-팝이 상하이 시위대에서 나오는가 하면 태극기와 한국어까지 시위에 동원되는 가운데 중국은 시민들의 모습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위 영상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는데요. 중국은 중국 인터넷 연합, 헛소문 대응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기구를 설립. 공안이나 언론기관 등이 확인한 잘못된 소문을 날마다 취합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상하이 시위 역시 현장 사진을 공유하면서 헛소문이라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여러 번 중국 정부의 거짓말을 목도한 중국 시민들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기 힘든 중국 시민들 사이에선 탈출을 위해 이민을 알아보는 이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최근 기사를 통해 상하이 봉쇄 이후 중국인들의 이민 문의가 급증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민 서비스 회사인 콰즈는 주말에 200건 이상 상담을 진행했고 문의가 너무 많아 만족할 만한 상담이 어려운 상태라 밝혔습니다. 다른 이민 컨설팅 회사도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죠. 기본권이 유린되는 모습을 본 중국인들은 두려움에 헐싸인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했던 민주화 운동. 상하이 봉쇄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번지는 정부 반대 시위를 중국 정부는 과연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생명을 위협받은 상하이인들의 민주 시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상하이에서 봉쇄된 한국 유학생들과 이주자들이 무사히 살아남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자유를 향한 불씨가 꺼지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상해 시민 여러분 모두 봉기하세요. 자유를 외치세요.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이 기회에 분할, 분리독립 56개 소수민족 독립운동을 하루빨리 분리독립분할 조선자치국 만세, 티베트 독립하라, 오늘 당장 독립선언하라, 낭독선포하라, 독립만세, 화이팅 일어나라 깨우쳐라, 독립하라, 오늘 당장 독립선언하라. 총칼을 쥔 독재 정권과 싸워서 이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 한국에게 지는 걸 너무도 싫어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이 해냈는데 우리라고 못할한 법 없다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 해낼 수도 있다. 인구가 14억 명이나 되니 중국인들의 주특기인 예전술로 밀고 나가면 의외로 쉽게 이길 수도 있다. 난생 처음 중국인들의 승리를 기원해본다. 샹하이 등 대도시들을 봉쇄하는 것은 질병을 핑계로 통제사회로 만들어서 시진핑이 사면 이후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함이다. 상하이의 지나온 역사를 알게 되면 지금의 시진핑 정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된다. 상하이 시민들은 시진핑을 지지하지 않는다. 예전부터 현재 역시 그렇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